우리가 온라인에서 접하는 돈의 규모는 솔직히 너무 큽니다. 어디를 봐도 노후 자금 20억 필요합니다. 50억은 있어야 부자죠 같은 말들이 넘쳐나죠. 그렇게 숫자를 계속 보다 보면 현실 감각이 무뎌집니다. 마치 그 정도는 있어야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내가 버는 월급이나 저축액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의미 있는 목표라는 건 우리 부모님도 도전할 수 있고 내 친구도 사촌 동생도 특별한 모험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큰 실패 없이 살아가도 도달할 수 있는 숫자. 그런 목표여야 꾸준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정한 최소 목표는 단순합니다. 65세의 현재 가치 기준 3억 원. 누군가는 작게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생각보다 크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숫자는 비현실적인 꿈이 아니라 충분히 실천 가능한 목표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억 원을 그냥 모아놓고 조금씩 꺼내 쓰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쓰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돈이 줄어드는 걸 보는 순간 사람은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결국 돈은 있는데 삶의 질은 낮아지는 노후를 맞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자산을 모으는 시기에는 최대한 성장형 투자로 불리고 은퇴 이후에는 그 자산을 배당과 현금 흐름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연 4%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면 연 1200만 원, 월로는 약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원금을 갉아먹지 않고도 나오는 돈이죠. 여기에 국민연금이 바닥을 받쳐주고 회사에서 쌓이는 퇴직연금이 그 위에 올라가고 개인이 준비한 개인연금이 추가된다면 월 3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생활비 구조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 노후 그림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조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먼 미래의 나를 남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미래의 나를 생각할 때 옆집 사람을 떠올릴 때와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편안함을 조금 포기하고 30년 뒤의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연금제도나 절세계좌는 아주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참고 견디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세금 혜택이라는 달콤한 보상을 줍니다. 세액공제, 비과세, 저율과세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 돈을 넣다 보면 어느새 그 돈이 장기 자산으로 쌓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이익을 챙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후 준비가 되는 겁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 세금 자체를 많이 내지 않는 구간이라면 연금저축보다 ISA 계좌만 제대로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ISA를 하나 만들어 두고 매달 금액이 크지 않아도 꾸준히 넣으면서 ETF나 우량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경험을 쌓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투자 감각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돈을 굴려보면서 몸으로 익히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이 질문부터 사실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으면 부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은 넘어야 부자라고 말합니다. 기준은 다 다르죠. 하지만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부동산, 주식, 그리고 코인. 이 셋 중 최소 하나는 반드시 경험해야 자산 증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접근성과 확장성 면에서는 금융투자, 특히 증권 투자가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은데 성공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현업에서 수많은 계좌를 직접 보면서 느낀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 조급함이었습니다. 투자라는 건 마치 등산과 같습니다.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가파른 길을 선택합니다.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고 성공하면 박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완만하지만 길고 지루한 길은 잘 보지 않거나 있어도 외면합니다.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빠른 한방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자산을 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자산이 점점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큰 도전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 안에서 장기 복리의 힘을 이용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자산 축적이 가능해집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이 구조가 더 분명합니다. 미국 직장인들은 401k라는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급여의 일정 비율을 거의 자동으로 투자합니다.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가장 먼저 받는 교육이 연금 설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직원의 노후 자산이 안정되지 않으면 회사도 지속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은퇴 시점에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은퇴자들이 많고 은퇴 후 세계 여행을 다니는 문화도 자연스럽게 형성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투자 문화가 늦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ETF 시장이 급성장했고 국내에서도 글로벌 자산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시장만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 신흥국, 채권, 리츠까지 모두 ETF 하나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투자 환경만 놓고 보면 이미 충분히 준비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단기 수익에 흔들립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왠지 기회처럼 느껴지고 광고가 붙으면 더 믿음이 갑니다. 하지만 상품이 대중에게 판매될 시점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융사는 고객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수익을 내야 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결국 선택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태도는 단순합니다. 남이 추천한 것, 광고에 나온 것, 유행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 대신 지수 투자, 자산 배분, 배당 구조처럼 오래 검증된 방법을 꾸준히 반복하는 겁니다. 재미없고 눈에 띄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실패 확률을 가장 낮추는 전략입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 계좌는 자주 들여다볼수록 오히려 수익률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업에서 수많은 계좌를 봤는데 오랫동안 잊혀진 계좌일수록 성과가 좋은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자주 사고 팔수록 감정이 개입되고 실수가 늘어납니다. 결국 투자는 열심히 관리할 영역과 의도적으로 무관심해야 할 영역을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 자금과 단기 투자는 적극적으로 관리하되 연금과 장기 자산은 자동화하고 단순화해서 시간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거창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고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 그 출발점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계좌 하나 만들고 매달 일정 금액을 넣고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 그 작은 반복이 결국 10년, 20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방향만 올바르게 잡으면 됩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오래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게 결국 가장 확실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